반갑습니다. 전산세무 2급 제96회 최신기출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전자는 제조, 도소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기 회계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31일 당사의 법인세 중간해납세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해서 지급을 했군요. 8월달 31일자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미리 낸 세금. 그래서 선납세금 500만큼 납부를 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전표 오셔서 8월달 31일자 법인세 선납세금 136번 되겠습니다. 금액은 5 더하기 빵.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해서 500만큼 써주시면 끝났습니다. 다음 9월 3일 미국의 바이든 은행으로부터 금년 2월 10일 차입한 단기 차입금 2만 달러를 보통예금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상환했습니다. 상환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었고 차입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었대요. 환전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9월달 3일자에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 상환했으니까 차변 쪽으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2만 달러 곱하기 1,200원씩이죠. 차입 당시 환율이. 고로 여기가 2,400만 원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금액은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씩 해서 2,200만큼이 나갔다는 거죠. 와우. 이랬을 때 100원만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환 차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환차익 네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글자. 그래서 기간 중이었을 때는 외환차익, 결산일 때는 외화환산 이익 6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잡아주셨고요. 9월 3일자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 단기 차입금 되겠습니다. 260번인가요? 거래처는 바이든 넣어주시면서 금액은 2,400이다. 대변 쪽으로 103번 보통예금 스페이스로 꽝 지워주시면서 2,200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엔터 때려주시겠고요. 외환 차익 되겠습니다. 200만큼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9월 30일 9월분 직원급여가 아래와 같을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계정 과목은 급여하고 임금을 나눠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영업부하고 생산부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날짜는 9월 30일이죠. 9월달 30일. 이때는 차변 쪽에 급여하고 임금으로 나눠서 분계를 하시는데 영업직은 급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만큼 써주시겠고요. 생산, 이쪽은 임금으로 또 나눠보셔야 되겠습니다. 임금, 임금은 230.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입니다. 이때 대변 쪽으로 넘해세금, 예수금 해놓은 게 있겠죠. 예수해놓은 게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딱 해갖고 전체적으로 44만 5,890원. 이 부분은 굳이 나누진 않아요. 나누지는 않고 바로 예수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얼마만큼 나갔느냐. 차감 지급된 부분이 435만 4,110원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전표 9월달 30일자 차변 쪽에 801번 급여는 250이다. 그렇게 하고 또 차변 쪽에 임금입니다. 임금은 504번이죠. 그래서 500번대 코드를 써주셔야 되겠고 254번 예수금 금액은 44만 5,890원입니다. 나머지 103번 보통예금에서 435만 4,110원 마무리가 잘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급여 문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는 얘기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전표 번호가 이렇게 세트로 1111 이렇게 끊어주시란 얘기예요.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여러 번 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4번 11월 2일자 액면가액 3천만 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3,200만 원에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11월 2일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사채를 발행했을 때는 무조건 대변의 사채 해서 장기로 자금을 쓰게 되는 거죠. 3천만 원
입니다. 액면가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예금에 들어온 돈은 할증 발행을 했네요. 대부분 사채는 할인 발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할증 발행을 해가지고 3,200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사채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차금 계정 과목이 생기겠습니다. 200만큼 대변 쪽에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이 내용을 또 반영 한번 해볼까요? 자, 11월 2일자, 자, 11월 2일자 대변 쪽 먼저 쓸게요. 사채 해서 사채는 장기차입금처럼 비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3천. 대변 쪽에다가 사채 할증이네요. 사채 할증. 사채 할. 자, 증발행 차금 해서 넣어주시면서 200만큼. 차변 쪽에는 103번 보통 예금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사채 문제가 나왔어요. 자, 5번 되겠습니다. 12월 8일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제가 빨간색 칠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이 출장 중이다. 그랬기 때문에 뒤쪽에 여비교통비 처리하는 부분이 맞죠. 그래서 직원들이 법인 신용카드로다가 카페마음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결제를 카드로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유과세자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랬다고 한다면 차변의 여비교통비가 되겠고 결제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12월 8일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다가 여비교통비 812번 넣어주시면서 9,000원. 대변 쪽에는 253번 미지급금. 이때 미지급금의 거래처 쓰고 가자. 신용카드 회사가 어딥니까? 쭉 내려가고 보시면요. 나라카드네요. 나라카드. 나라카드 넣어주시면서 9,000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5월 11일자입니다. 당사는 전자랜드로부터 업무용 컴퓨터를 11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단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네요. 업무용 컴퓨터면은 비품 되겠죠. 그래서 비품을 써주시는 건데 들어가셔갖고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오셔서 이 부분은 종료시켜 주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왔습니다. 날짜는 5월달 11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은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입 쪽으로 보셔야 되겠어요. 매입 쪽에서도 현금하고 관련된 현금 과세 61번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은 61번으로 간다. 그래서 61번 넣어주시겠고 품목은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했어요. 이때 세금 포함된 110만 원을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100만 원, 10만 원 나눠지고요. 전자랜드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전자랜드가 되겠습니다. 전자랜드 쭉 전자랜드 맞죠? 전자랜드 여기 들었네요. 확인 한번 해주시겠고요. 이때 분계 부분은 현금 영수증입니다. 1번 되겠습니다. 해서 차변 쪽에 212번 비품 잡아주시겠고 자, 부가세 대급금 대변 쪽에는 현금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자, 7월 16일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출장용 차량 연료가 부족해갖고 가득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고 법인명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7월달 16일자. 7월달 16일자. 자, 유형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매입 쪽에서 보시는데요. 이때는 카과가 되겠죠. 57번 카드 과세다. 그래서 57번으로 가주시면서 품목은 주유소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합쳐진 금액으로 넣어주신다. 33,000원 넣어주시면 3만에 3천 나눠지겠고요. 이때 가득주유소가 거래처가 되겠어요. 가득주유소. 카드니까는 4번 넣을 건데 신용카드사가 어디 겁니까? 자, 신용카드사가 국민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카드 확인해 주시면서 카드는 4번. 이때 차변 쪽에는 차고 관련해 갖고요. 영업부서 차니까요. 800번대, 822번 차량 유지비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8월 11일 거래처 5대양에 제품을 매출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자, 매출 나왔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나왔으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8월 달 11일자 자, 오셔서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매출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 매출이다. 그랬으면은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네요. 11번 과세 매출. 품목 제품입니다. 제품.
자, 공급가액 부분에 수량이 나왔으면은 수량 2,000, 단가가 3,400 되겠습니다. 680만큼 써주시면서 부가세는 68만 원 됐죠? 이때 우리 회사가 지금 5대 0입니까? 공급받는 자. 자, 공급 우리가 평화전자면 여기는 공급받는 자. 자, 5대 0, 5대 0 넣어주시면서 이때 전자 발급 전송하라는 말 없었으면요. 1번 체크해 주시면서 분계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결제를 했나요? 외상 미수금 이렇게 보입니다. 자, 2번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 처리되었어요. 자, 밑에 하단 쪽에 분계를 확인해 보시면은 제품 매출, 대변 쪽에 제품 매출 그러면서 부가세 예수금, 차변 쪽에는 외상 매출금. 오케이. 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8월 11일 거래처 5대 양의 제품을 매출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품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나왔기 때문에 날짜 8월 달 11일자. 자, 유형은 11번 되겠습니다. 유형 11번. 품목 전자제품. 자, 밑에 하단 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고요. 수량은 2,000개. 수량은 2,000개. 단가는 3,400. 됐죠? 이때 거래처는 5대 양에게 그랬으니까요. 5대 양 넣어주시면서 전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법인은 전자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분계는 밑에 보면은 현금도 보이고 있고요. 외상도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복잡할 때는 3번 혼합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차변 쪽에 오셔서 현금으로다가 현금이 300 나머지 부분 다시 차변 쪽에 108번 외상 매출금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16일 사업자가 아닌 한지평 씨에게 제품을 판매를 했네요. 대금 88만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단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은 발행하지 않았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매출을 소매 매출이라고 하고 이때 매출 중에서도 건별로 통하죠. 건별. 그래서 14번은 무증빙입니다. 그래서 소매 매출, 간주, 공급, 간주, 여기 임대료 요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14번으로 가주셔야 된다. 품목은 제품이고요. 이때 공급가액 부분에는 세금 합쳐진 88만 원을 넣어주시면 알아서 나눠져요. 자, 거래처 코드 부분에서 한지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자 부분에는 지나가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고 보통예금 나왔기 때문에 분계는 3번. 해서 대변 쪽에 제품 매출했고요. 차변에는 103번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9월달 5일 태풍으로 인해서 손상된 공장 건물을 수선을 했습니다. 다고처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다고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과 상계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세금 계산서 품목은 복수거래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일단 세금 계산서가 등장이 됐죠. 그렇다고 한다면 매입 쪽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라고 돼 있으므로 자, 51번 되겠네요. 쭉 오셔가지고 날짜 9월달 5일자가 되겠고 유형은 51번입니다. 해서 밑에 보시면은 매입 쪽에서도 과세 매입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로 뭔가를 매입했을 때는 51번이다. 품목은 복수거래입니다.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자, 복수거래는 F7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복수거래 눌러주시면서 찍었어요. 밑에 하단 쪽에 증축공사 자, 넣습니다. 이때 공급가액 3,500, 부가세 350이고요. 그 다음에 도색공사 해서 또 여기도 200 있어요. 200 해서 20만큼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넣었고요. 그 다음이죠. 이렇게 넣은 다음에 품목 쪽 지나오셔가지고 거래처는요 다고처 저 회사 이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전자입니다. 1번 찍고요. 분계는 복잡할 때는 3번이 되겠죠. 이때 자본적 지출로 잡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202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차변 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금액이 지금 맞나요? 여기서 3,700이 아니라
지금 더해 보니까는 3,700. 자, 해서 여기서는 3,500만큼만 자, 증축공사는 3,500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고 도색공사 부분은 수선비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선 해서 800번 떼지요. 도색공사 오 잠깐만요. 틀릴 뻔했습니다. 공장 건물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500번대 520번 수선비가 되겠네요. 그렇게 와서 200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결제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오늘 나왔던 메인 매출 중에서는 최고 복잡한 문제가 되겠고요.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과 상계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108번 외상 매출금 다 고쳐 해서 1,000만 원 빼주시고요. 나머지는 다음 달입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로 가자. 이 부분은 건물로 가자. 수익적 지출은 공장 거기 때문에 수선비인데 공장하고 관련된 520번 수선비 잡으셔야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자료에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당사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2019년도 7월 27일 날 당사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신라 상사에 자, 공급 대가입니다. 부가세 포함해갖고 330만 원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랬는데 2021년도 6월 1일 날 현재 신라 상사의 대표자가 실종이 됐어요. 그 바람에 비품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가가치 탭으로 오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쭉 보시면은 대손하고 관련해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자, 들어와 주신 다음에 첫 번째 발생 탭이 있고요. 옆에 변제 탭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에게 이렇게 대금을 주지 못했을 때는 변제 탭이 되겠고 자, 이번에는 대손 발생 탭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항상 대손은 확정 때만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면은 4월부터 6월 달이 되겠습니다. 대손 확정일은 2021년도 6월 1일자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2021년도 0601. 자, 대손 금액은 세금 합쳐가지고 330만큼 써주시면은 알아서 110분의 10 계산해서요 30만원 나왔습니다. 자, 거래처는 신라상사입니다. 신라상사. 대손 사유를 보시면은 실종이죠. 대표자가 실종됐다.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입니다. 뭐 성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자, 요거는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요번에 2018년도 3월 15일 민교전자의 제품을 판매한 매출 채권이 1,100만 원 있습니다. 부가세 물론 포함이고요. 이 받기 위해서 법률상 회수 노력을 했지만 회수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도 3월 15일에서 2021년도 3월 15일자로 상기 매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어요. 여기도 2021년도 3월달 15일 자, 이렇게 써주시는데 금액은 1,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만큼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민교전자 주자가 앞에 붙었었네요. 민교전자 써주시면서 이것도 소멸시효 완성 6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6번.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1월 9일자입니다. 2021년도 1월 9일자 순호상사에 판매하고 받은 어음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포함해갖고 2,200 있었는데 6월 11일 날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부도는 6개월이 경과돼야 되기 때문에 일기 확정 때는 신고 들어가지 못해요. 자, 이 부분은 빼놓으셔야 돼. 요거까지 넣으시면 안 된다. 요거는 자, 이번 문제에서는 넣으시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2020년도 7월달 채무자의 파산을 근거로 해서 대손세 공제를 이미 받았었어요. 그랬던 경건상사에 대한 매출 채권이요. 7,700만 원 중에서 2,31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갖고 요거 보통예금 통장으로 회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부가가치세 내야 되겠죠. 당사는 해당 채권액에 대해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 공제를 받았고요. 대손 사유는
자, 7번 대손채권 일부 회수로 직접 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는 2021년도 5월 31일자에 자, 대금을 마이너스 처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로 넣어주셔야 된다. 자, 23100 받은 만큼만 넣어주셔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10만 원 부가가치세를 오히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래처는 어디다? 경건 숫자 붙여갖고요. 경건 상사. 자, 그렇게 하고 직접 입력 7번 찍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손 채권 일부 회수.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예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이 3번 이 부도 발생에 대한 것은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는 거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은 202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이를 반영해서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시고요. 아래 내용 중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은 전표 입력을 해서 반영되게 하시고 가산세도 반영할 것. 자, 이때 문제를 푸실 때는 이 내용을 먼저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밑에 자, 예정 때 누락된 자료 있죠. 위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불러오시고요. 나머지 자료는 무시를 하시고 제시된 자료를 직접 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누락분 자료 있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오셔가지고 그 자료 중에서 이 자료 중에서 9월달 25일자 자, 유형이요. 비사업자 김대웅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매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에요. 매출하고서 현금이니까요. 현금 영수증은 22번 현과가 되겠습니다. 22번 현과. 자, 품목은 제품이지요. 제품 써주시면서 이때는 세금 합쳐진 4070 더하기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거래처는 김대웅 분계는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때 조심하시고 주의하실 부분이 있다면은 체크하셔서 간편집계 쪽에 보시면은 예정 때 누락됐다고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지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누락분 칸에 2021년도 10월달로 반영을 하시면 확인했을 때 이제 상단 위쪽에 보시면 누락이라고 해서 예정 때 누락된 자료다 라고 반영이 될 것이고요. 자, 9월달 16일자입니다. 9월달 16일자. 자, 유형이요. 원재료 현금으로 매입하고서 수취한 종이 세금 계산서 그랬기 때문에 여기 51번이죠. 매입하고서 세금 계산서는 51번이다. 품목은 원재료. 자, 공급가액 부분에 170만큼 넣어주시면서 세금 들어갔고요. 거래처는 샘물. 전자가 아니네요. 지나가시고 분계는 현금으로다. 그랬으니까 1번 되었습니다. 체크하시고 방금 했던 것처럼 예정 누락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2021년도 10월 달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10월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두 건을 집어넣고 이렇게 넣으시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종료 한번 하시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쪽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신고서 쪽으로 들어오셔서 자, 날짜입니다. 10월달 1일부터 12월달 31일까지 해서 12월 31일까지 해서 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자, 안이오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예정 신고 누락분 보이시죠? 얘네들이 지금 방금 입력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여기 잘 반영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매출 내역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3억 5천 있었고요. 종이도 합쳐가지고 375 더하기 빵 넣었어요. 그 다음에 매입 내역입니다. 밑에죠. 제 부분. 제 부분에다가 전자세금 계산서 290 더하기 29 더하기 자, 법인카드입니다. 카드는요, 쭉 오셔서 14번. 여기 지금 이 부분이죠.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 부분은 이쪽으로 반영하시는 거예요. 14번 항목은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매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넣어주시면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반영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익이 예정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년도 1월 23일 이익이 확정 신고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요 가산세 부분이 밑에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부분에서 세금 계산서 여기 지금 보면 전자가 아니라 종이로 발급한 게 있었습니다. 세금 계산서 지금 미발급 요 부분에 들어가겠네요. 요 부분에 미발급 해서 2,500만 원짜리는 여기다 한번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2,500만큼. 자, 이때 자, 이 자리에 알아서 2%가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아예 발급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종이 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종이 발급은 1%입니다. 25만 원으로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완전 미발급이었다. 그러면은 2%니까 50만 원이 맞지만 종이는 1%로 고쳐주셔야 되겠고 이번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셔가지고 자,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 주시는 거죠. 세율은 10%가 되겠습니다. 10%. 자, 그런 다음에 감면율 있어요. 1 감면율.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잘 보시면은 37만 원에서 여기가 17만 원 했어요. 매출은 37 예정 누락분, 매입은 17만 원 예정 누락분.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은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20만 원. 그런 다음에 10% 세율이니까 2만 원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 감면율 부분이 지금 보시면 감면율이 이게 곱하기 들어가야 되겠고요.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신고를 했을 때는 75%. 확인을 해보시면은 수정신고 여기 지금 75%죠.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면 75%가 감면율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잘 확인 한번 했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결과적으로 75면 25%만 반영이 된다는 거죠. 25%. 자, 계산해서 보시면은 20만 원. 자, 밑에 하단 쪽에 계산기 써볼게요. 곱하기 10%면 2만 원이다. 거기다가 곱하기 25%. 자, 해서 나온 금액은 5천 원 되겠습니다. 이래서 5천 원이 나왔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이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시고요. 자, 곱하기. 여기 같은 경우는 미납 일수가 90일 나왔는데, 자, 만분의 항상 2.5죠. 여기는 요율이 만분의 2.5. 거기다가 미납 일수 90일까지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복잡한데 여기다 넣으시면 알아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신고불성실 과소 요 일반 부분에다가 20만 원 넣어주시고요. 여기는 5천 원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납부지연도 여기다 20만 원 딱 써주시고요. 당초 납부 기한이 언제냐? 당초 납부 기한은 2021년도 10월달 25일 되어야 되겠고요. 2022년도 1월달 23일 날 해서 90일 나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 10월달 25일 예전 거는 이게 예전 거는 이때 지금 납부를 했어야 되는 거고 1월 23일 날 신고 들어가니까요. 90일 해가지고 4,500원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가산세는 25만 9,500원 나왔습니다. 자, 상단 위쪽에 여기 종이세금 계산서 매출 부분에 대한 것만 반영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결산자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 중인 트럭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 360만 원 기간을 보니까요. 1년 기간이에요. 2021년도 10월 1일부터 2022년도 9월 30일까지 자, 10월 1일 날 지급을 했어요. 그랬으면은 가서 확인해 보시면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0월 1일자 가서 보시면은 선급 비용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은 바야흐로 몇 월 며칠이다. 12월 31일 결산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이고요. 자, 이때 조금 글씨도 키워보고 색깔도 조금 바꿔볼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대변 쪽에다가 선급 비용이죠. 가서 확인해 봤을 때 차변에 있던 선급 비용 빼주시고요. 자, 대변 쪽에는 보험료 공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자가 아이 제자가 아니네요. 어이 제자. 자,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그 중에서 360만 원이 1년 거니까 나누기. 자, 몇 달? 12달. 해서 월할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할 계산하라 그랬기 때문에 나눠보시면은 한 달에 30만 원이고요. 그 중에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10, 11, 12, 3개월에 해당되는
90만 원에 대해서가 이번 연도 보험료 잡아주셔야 돼서요. 여기다가 90만 원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90만 원 처리됐어요.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 521번입니다. 521번 90만 원. 대변 쪽에 선급 비용 해가지고 선급 비용 90만 원. 오케이 처리됐어요. 다른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익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예수금하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면 미수금으로, 납부세액의 경우는 미지급세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죠. 회계 처리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날짜를 언제로 잡으시느냐. 자, 마지막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자로 잡으시는 거예요. 12월 31일자로 잡아주셔서 자, 대변 쪽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 줄여서 쓸게요.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 쪽으로 빼주셔야 되겠고요. 대변 쪽에는 차변에 있던 부대금, 부가가치세 대급금 자, 이렇게 조금 줄여서 쓰겠습니다. 자리가 좁은 관계로다가 47 자, 빠바방 쓰시고 자, 여기도 부예금으로 고쳐서 써야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요 차이 나는 만큼이 있습니다. 얼마만큼이 차이 나느냐 봤는데 그 전에 전자신고 되는 부분은 일단 자비익으로 만원 잡아주시면서요. 만원 잡아주시겠고 나머지 부분만 미지급 세금 되겠습니다. 미지급 세금 이라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12월 31일자에 차변에 자, 부가세 예수금 255번, 부가세 예수금 7,000. 대변 쪽에다가 부대금 135번인가요? 해서 47. 그렇게 하고 또 대변 쪽에 자비익. 그래서 자비익 잡아갖고 만원 썼어요. 그렇게 하고 미지급. 자, 미지급 세금 해서 금액 상단에 나왔습니다. 2,299만 원. 미지급세금 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번 것도 처리가 끝났어요. 자, 2021년도 5월 1일자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연 4% 이자율로 1년간 차입을 했습니다. 자,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1년 후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지금 해주셔야 되는 문제는 12월 31일 날 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자,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느냐. 비록 원금과 함께 상환하기로 했대지만은 이번 연도 이자 비용이 얼마냐 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고 대변 쪽에 쓸 수 있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손익에 정리하실 때 차변 쪽에는 선급과 미수가 오는 것이겠고요. 대변 쪽에는 선수와 미지급이 오는 것이지요. 뒤에 숫자 붙은 애들은 수익으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묶어주시면 되지요. 고로 지금 대변 쪽의 계정 과목을 뭘 쓸 것이냐 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대변 쪽에다가 미지급 비용을 쓰셔야 된다. 비록 주지는 못했어도 이번 연도 이자 비용이 얼마냐를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3억 원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곱하기 4%입니다. 4%. 자, 해보시면은 금액이 얼마가 나옵니까? 자, 해서 계산기를 눌러 볼게요. 1200만 원 나오나요? 그래서 3억 곱하기 4%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1200만큼이 나왔어요. 오, 내려가 버렸어요. 1200만큼이 나왔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부분이 5월부터니까요. 곱하기 자, 12분의 몇으로 해야 되냐? 5, 6, 7, 8, 9, 10, 11, 12 해서 전체적인 개월 수가요. 자, 8개입니다. 8개. 해서 12분의 8 해주시면 되겠다. 12분의 8 해서는 계산기 조금 또 써야 되겠죠? 자, 요거를 나누기. 일단 나누기 12달로 나눠주시겠고 거기다가 곱하기 8이니까요. 800만큼입니다. 해서 800만큼 해서 이번 연도 이자 비용이 800만큼이다. 라고 분개하시면 되겠어요. 12월 31일자 차변 쪽에 오셔갖고 931번 이자 비용이 951번인가 보죠. 여기는 네 해서 금액은 800 대변 쪽에는 미지급 비용 해서 800 되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2021년도 10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된 상표권 1,800만 원 대해서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결산 자료 있죠? 자동으로 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산 자료 입력 쪽으로 와서 반영을 해도 될 것 같고, 밑에 있던 퇴직급여 추계액도 마찬가지로 결산 자료, 그래서 자동 결산으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던 1,800만 원에 대해서 자, 5년으로 나눠 주시는데요. 여기 조금 조심하실 게 있네요. 5로 나눠 주셔 가지고 자, 나눠 보시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자, 계산을 조금 해 볼게요. 1,800만큼 해서 나누기 5 하시면 1년에 360이에요. 1년에 360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10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또 여기도 석 달분에 해당하는 이렇게 지금 또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60 나누기 12달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셔서 90만 원만 쓰셔야 되겠습니다. 90만 원. 자, 그래서 금액 90만 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은 또 여기도 지금 보시면 퇴직금 추계 생산직여 1년 이상 근속한 사원들 퇴직금 추계가 4천만 원이 필요한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지금 1,500이 있다. 이런 것들은 합계전액 시산표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죠. 합계전액 시산표를 가셔갖고 12월 31일자 오셔서 쭉쭉쭉 내려서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2,4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있던 2,400만 원은 보시다시피 1,500하고 900만큼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여기다가 지금 계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생산직 같은 경우는 4천에서요. 4천에서 1,500을 뺀 만큼만 자, 보충하셔야 되는 것이겠고요. 이미 1,500은 자, 이렇게 충당 부채로 모아져 있고요. 영업직 같은 경우에도 자, 2천 중에서 900이 이미 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기서도 빼가지고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빼가지고 해서 4천에서 1,500을 빼니까요. 2,500. 자, 이렇게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도 11.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금액 다들 계산해 놨으니까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오셔요. 자, 1월부터입니다. 0112. 그런 다음에 쭉 내리셔서 무형재산.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 무형재산이에요. 그 중에서도 해당되는 게 상표권입니다. 자, 엉뚱하게 또 영어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표권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금액을 넣으신다는 거죠. 자, 이 자리에다가 9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직 부분은 여기 상단 위쪽으로 오셔야 돼요. 경비 쪽에서도 요 쭉 보시면은 어디 들었어요? 여기 있네요. 노무비. 퇴직급여 전입액 칸에다 쓰시는 겁니다. 요 전입액 칸에다 쓰셔야지 밑에다 쓰시면 안 돼요. 또 여기도 금액 2,500. 그 다음에 영업직 쭉 내리셔갖고 여기죠. 퇴직급여 전입액 칸입니다. 여기다가 1,100만큼 써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상단에 자, 뭘 눌러주심으로써 전표 추가예요. 전표 추가. 자, 요거 전표 추가를 눌러주심으로써 알아서 전표가 되도록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쭉 내려가지고 보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서 영업권 밑에 상표권에다가 정확히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또 한참 밑으로 내려가지고 잘못 넣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조세, 특례, 이런 특별상각이나 뭐 이런 칸 넣으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여기 오셔서 자, 공정권은 퇴직급여 여기다가 넣으시고요. 영업직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다가 또 넣으시면 되겠어요. 전표 추가 잘 눌러주셔서 분계 생성해 주시고요. 자, 이해됐습니다. 자,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일반 전표에 붙었죠. 그래서 12월 31일자 잘 붙었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만 오셔도 좋고요. 잉여금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되지만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당기순이익 보이시는데 요때 잉여금 가시기 전에 손익계산서 잠깐 가셔갖고 12월달 찍어서 방금 그 금액 자, 640, 736, 346
해서 요 금액 자 잠깐 앞에만 640이라는 거 기억을 했다가 잉여금 쪽에 자, 오셔서 여기 640 잘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전표 추가하시면 모든 게 마무리가 잘 되고 끝났어요. 자, 어떤 순서입니까? 일반 전표 오셔갖고 12월 31일 찍었을 때 상단 맨 위쪽은 뭐가 보여야 된다? 자, 요 자리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요만큼이 지금 다 요만큼이 미지급세요금, 이자 비용 여기까지가 수동이에요. 수동 결산 수동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 있죠? 아래쪽 부분은 자동으로 지금 이 부분 아래쪽은 또 자동으로 쭉 했어요. 자동 결산. 그렇게 하고 맨 밑에 보시면은 잉여금까지 해서 자 수자잉 해서 이 순서대로 결산 마무리 하시면 되고 굳이 나는 요건 안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맨 밑에 있죠 이거 이 부분은 안 하셨어도 점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자동까지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여기 결산 나오는 부분이 자동이고요. 아래쪽 손익 나오는 부분 있죠. 그거는 지금 잉여금에서 눌러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자 이제 저쪽에 또 원천징수 쪽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문제 5번 2021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아래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인 사무직 팀장 윤성수 남성입니다. 입사일자 2021년도 3월 1일자 내국 그러니까 국내 근무하군요. 사원 등록 4번 105번으로 부양가족 명세에 윤성수 부양가족을 등록한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을 하시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아래 비고란의 소득이 전부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을 하시고요. 가볼까요? 원천징수 사원 등록 탭으로 오셔가지고 자, 이 중에서도 4번 105로 넣으라고요. 자, 이름 김윤성수 주민등록번호 83 전 튕겨 나가버렸어요. 831003 1549757 자, 입사는 2021년도 3월달 1일 자, 내국인이 되겠다. 대한민국 주민번호 거주자 해서 국외근로 여부는 아니겠죠. 단일세율 다 지나왔습니다. 생산직 아니라고 사무직이라고 돼 있었군요. 전년도급여나 뭐 주어진 자료들 자 요렇게 일단은 넣어야 될 자료들을 넣고 그런 다음에 부양가족 명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이때 본인 들어와 있고 자 배우자부터 넣어볼까요? 자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는 몇 번? 3번이네요. 3번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요거 밑에 참고하시면서 넣어주세요. 김연희 자, 주민번호 1번 찍어주시고 8511 20 2634 568 자, 일단은 무조건 넣고 지나갈게요. 박연순 어머님이십니다. 소득자의 직계존속 1번 되겠죠. 1번 그 다음에는 박연순 어머님 네 1번 찍고 551224 2870987 해서 66세 어르신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자, 윤아현 자녀가 되겠죠. 자 4번 직계비속은 4번이다. 4번 윤아현 넣었어요. 주민등록번호 12050541864453 20세 이하 자녀 그 다음에 윤건우 여기도 4번 해서 1612143143 3143573 자 이렇게 일단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때 본인 윤성수 연간 1900 6천만원 세대주다. 자 세대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사업소득 금액으로 그래서 3천만 원이면은 금액으로 3천이에요. 자, 소득으로 봤을 때 100만 원 넘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는 받으실 수가 없겠죠. 부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박연순 어머님 소득이 없어요. 윤성수의 직계 존속인 자 윤성우 씨가 생전에 재혼한 배우자로서 윤성수가 부양 중에 있대요. 재혼을 하셨던지 어쨌든지 간에 자 같이 등본상에 돼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하연 소득 없고. 자, 두 자녀 다 자녀에 해당하는 것이고 둘째 자녀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둘째 자녀. 출산 입양 부분은 아니죠. 여기 그냥 자녀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세. 자, 다 끝났어요. 뭐 할 게 없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답안 확인을 해보니까요. 제가 틀렸네요. 자, 뭐가 틀렸느냐. 배우자 김연희는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자, 이거는 정확히 부로 잘 잡았고요. 어머니 박연순 씨 경우 윤성 씨의 직계 존속인 윤성호 아버님 돌아가셨지만은 재혼한 배우자 윤성수 씨가 부양 중에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방금 잘 얘기가 됐고요. 거주자의 직계 존속인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 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관계 있음이 증명만 되면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틀렸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보니까 자녀 세액 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만 받을 수 있다라고 소득세법이 개정이 됐군요. 그래서 상단에 지금 보니까 답안에서 여기가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제적으로 체크를 했는데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잡아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실수할 뻔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입사한 김신희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자, 내용이 되게 복잡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오셔가지고 은근 부담되는 부분이에요. 아,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지금 들어왔어요. 그 중에 톡톡 두 번 찍어볼게요. 4번. 자, 202 해서요. 김신희 사원을 불러왔습니다. 자, 현 근무지 급여 총액이 3,2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득명세 쪽에 가서 보시면은 잘 들어왔군요. 기납부세액도 잘 반영이 됐겠죠. 자, 밑에 하단 쪽에 보니까는 잘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종전근무지 자료가 있어서 중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종전근무지 자료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전 해가지고 근무처 이름, 주자 붙은 동서울 상사. 자, 사업자 번호가 보이죠? 사업자 번호 214-8655210이 되겠다. 근무 기간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3월 20일까지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급여 총액 부분에 90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쭉 하단 쪽으로 내려가지고 자, 여기 지금 요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405 더하기 건강보험료 금액이 300150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30760 고용보험료 부분이 또 351 더하기 되겠습니다. 빠진 거 있는지 확인 잘 한번 했고요. 자, 이 금액 맞는지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결정세액 부분이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부분에다가 10만원. 자, 우린 결정세액만 넣으시면 돼요. 지방소득세 만원. 나머지 뭐 기납부를 했니, 뭐 차감징수 했니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요것만 소득세 결정세액 부분만 결과적으로 납부한 건 저 금액이기 때문에 요것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보험료부터 하나씩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보험료부터 넣겠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연말정산 입력하는 이 탭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부양가족 일일이 찍어갖고 넣는 방법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연말정산 입력해서 넣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중에 쭉 보셨을 때 자, 일반 보장성 보험 자, 일반 보장성 보험 되는 것이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서 요건 넣으시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85만 원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부분에다가 85만 원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교육비입니다. 본인 야간 대학원, 본인은 대학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비도 쭉 오셔가지고 노란색은 두 번 톡톡 찍으셔가지고 자, 본인 전액
여기다가 400만큼 넣었어요. 확인됐고요. 자, 의료비 부분입니다. 의료비 부분도 노란색 두 번 톡톡 찍으시고요. 질병 치료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 신용카드도 되는 것이고 의료비 쪽도 가능해요. 그리고 시력, 자, 안경 같은 경우나 콘택트 렌즈는 50만 원까지만 되는 것이고 미용 목적이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라고 돼 있어서 여기다가 본인에다가 300만 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300만큼 넣어 주셨고요. 확인됐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쭉 내려가지고 소득공제 쪽으로 오셔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노란색 두 번 톡톡 찍어서 자,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 있는데 질병 치료 포함돼 가지고 해당되는 거죠. 자, 의료비는 신용카드 이중공제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자, 신용카드 여기다가 넣으셔야 되겠네요. 1,000만 원 넣고요. 오,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직불카드, 직불, 선불카드 150만큼 넣고 현금 영수증 30 넣고 됐어요. 신용카드도 끝났습니다. 자, 확인했고 그 다음에 또 월세, 임대인 박보자, 다가구 해서 넣을 수 있는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이때 이 양반의 급여가 7천만 원 지금 넘는지 자, 확인 한번 했고요. 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임차를 했을 때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자, 밑에 쭉 내려가지고 자, 월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는 이쪽에다 넣어주셔야 되겠네요. 임대인입니다. 박부자를 써주셔야 된다. 박부자 주민번호 700-610-1977-210 자, 유형 부분은 밑에 보시면요. 다가구면은 2번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다가구는 2번이다 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면적 35제곱미터 임대차상 실질적인 주소지 자,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90이 되겠습니다. 탄천로 90 그 다음에 개시일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보통 2년 계약해갖고요. 월세 지금 월세가 40이니까 연간 세액은요 12달을 곱해 주셔야 돼갖고 40만원 곱하기 12달 그래서 480만큼 넣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금액 중에 공제대상 금액 들어갔고요. 세액공제 금액까지도 계산이 잘 들어갔습니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입니다. 자, 본인 것만 해당이 되죠. 본인만 되는 거. 일단 대학원하고 연금 부분 해서 여기도 연금저축 1번 찍었습니다. 자, 퇴직연금 있었고요. 개인연금저축은 이쪽에다가 또 넣으셔야 되겠네요. 2번 칸에다가 칸 잘 찾으셔가지고 넣어주시겠고요. 은행이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코드 해서 코드 F2번 눌러가지고 신한은행이면은 308번이래요. 계좌 지금 번호가 10 빼기 이런 거는 빼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주민번호가 정해진 것들은 안 넣지만은 요건 넣어주셔야 되고 1년간 납입금액이 12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넣었네요. 잘 들어갔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정답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방금 종전근무지 자료는 꼼꼼하게 잘 넣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00 오케이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건강보험료 밑에 하단 쪽 잘 들어갔어요. 300 150 오케이 잘 됐고요. 자, 나머지 지금 개인연금저축부터 나왔네요. 개인연금저축 방금 입력하신 내용들로 해서 잘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 하이픈 넣지 않았는데 뭐 이거 갖고 문제 삼지는 않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주택 이 부분도 입력 잘 됐죠. 아까 금방 입력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 연말정산 부분에서 여기 톡톡 1150 30 잘 됐어요.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번 거는 지금 봤을 때 자, 본인 부분에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의료비 부분에서 본인 부분에 300 그렇죠. 해서 콘택트 렌즈 요 자리에 60이 아니라 50 합쳐져 갖고 넣고 보장성 보험만 85만 원 잘 넣습니다. 보장성 교육비 부분에서도 본인 400만큼 잘 넣으시면 됐죠. 다 끝났네요.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